쓰레기를 동물이 줍는 걸 보니까 이게 주객전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왠지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랩에도 먹이가 9살이라고 했는데 사람 나이로 치면 50대 그렇죠. 중반이라고 합니다. 저희들보다 뭐 오라버니 형님이신데 그동안 쓰레기 줍느라고 고생 많이 했잖아요. 네. 우리 먹이가 좀 평안하게 노후 생활을 좀 영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야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먹이가 네. 참 똑똑한 개예요. 이게 아무거나 막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누워 있는 것들만 이제 쓰레기로 인식을 하고 갖다 버리는데 네. 가끔 가다가 술 드시고 공원에서 주무시는 분들 누워서 주무시면 큰일 나겠어요. 먹이가 물어다가 쓰레기통으로 갖다 넣는 수가 있어요. 안 되겠네요, 진짜. 벤치에서 잤는데 눈 떠보니까 쓰레기통이 황당하잖아요. 술 드시고 공원에서 주무실 때는 앉아서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먹이의 노후를 위해서 좀 우리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가격 파괴 Y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 외식하러 나가서 중화요리집에 많이 가는데 메뉴판을 펼쳐보면 뭐 탕수육도 있고 깐풍기, 깐쇼, 새우, 마파, 두부, 유산슬 참 많이 있는데 다 먹고 싶죠. 이런 것들을 먹자니 가격이 부담되고 이 집이 이 음식을 과연 잘할까 이런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결국 이제 짜장면 곱빼기를 많이들 드시는데 네. 이 음식 한꺼번에 다 시키려면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포함해서 30여 가지가 되는 음식을 한 사람당 9,900원에 먹을 수 있는 집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진짜 대단. 어떤 비밀이 숨겨져 네. 있는지 잠시 후에 가격 파괴 Y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또 황금 레시피를 보겠는데요. 오늘 저 정말 단 한 분의 시청자 의견도 소중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황금 레시피. 오늘은 최경선 씨가 신청해 주신 찜닭 만드는 법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왠지 네. 찜닭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 편견을 다 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보다도 쉬울 수 없는 찜닭의 황금 레시피 지금 만나보시죠.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밀리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한국인이 좋아하는 육류인 만큼 조리법도 다양한 닭 요리. 닭 요리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하기 힘드세요? 찜닭. 아, 찜닭이 어려워요? 예. 왜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먹기만 먹어봤지 안 해봤어요. 찜닭은 집에서 만들기 어렵다. 그렇게 잘안 생각하는 하죠? 이유가 사먹게 있었는데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양념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맛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확 쫀다거나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세게 해서 하면. 조리 방법부터 재료 손질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는 찜닭. 이게 오늘 황금 레시피가 그래서 만든 준비했습니다.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최적의 찜닭 레시피. 자,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제작진은 찜닭이 맛있다고 소문난 서울의 찜닭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벌써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 찬 상태. 아니 막 캐러멜 색소도 이곳의 막 쓰고 메뉴는 그런 데도 오직 하나, 있거든요. 찜닭입니다. 한 번 맛보면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데요. 양념이랑 닭이 양념이 잘 배가지고 먹음직스럽고 질기지도 않고 참 담백하고 쫄깃쫄깃하면서 참 밑에 딱 땡겨요. 국물에 밥까지 비벼 남김없이 먹는 손님들. 이곳 찜닭 맛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조리 과정을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커다란 냄비에 물을 넣고요. 바로 닭을 넣습니다. 그리고서 간장으로 보이는 걸 넣은 후에 간장 들어가야 돼요. 이건 뭘까요? 갈색 가루를 함께 넣습니다. 한 소끔 끓어오르자 빨간 고추를 넣고 바로 하얀색 가루와 뭔가를 국자로 푹 떠 저울에 재두 넣습니다. 이게 뭐야? 하얀 액체? 이엔? 갖은 채소를 넣고 저어주다가 후춧가루를 뿌립니다. 곧이어 대파와 마늘, 다진 마늘. 그리고 당면을 넣고 좀 더 끓이더니 끝이에요? 냄비를 들고 나가는 사장님. 설마 끝이에요? 이게 야, 이 완성? 정도면 오늘 괜찮다. 사장님, 이게 끝이에요? 네, 그럼요. 이게 원래 안동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색소나 콜라 이런 거 들어가죠? 생각보다 재료가 너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작게 넣고 맛을 내는 게 기술이죠. 뭐 특별한 게 있어요?
20년 넘게 안동에서 찜닭 가게를 운영하셨던 부모님. 한결같은 맛 유지하며 대를 이은 지 벌써 15년째라는데요. 당연히 까다로울 줄 알았던 찜닭 레시피. 그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곳 찜닭의 맛은 손님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은 걸까요? 직접 물어봤습니다. 집에 생닭 있는데. 수많은 찜닭 식당 중에서 굳이 이곳을 찾는 이유가 뭔가요? 당면이 없네. 일단 비린내가 안 나고 양념이 매콤하고 달콤해서 개운한 맛이 있어요. 닭살도 되게 부드럽고 맛이 되게 배어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찜닭 맛의 황금 비율 어떻게 만드는 걸까? 다시 주방을 찾은 제작진. 그런데 화구가 커도 너무 큰 거 아닌가요? 화구가 왜 이렇게 커요? 화력이 세기 때문에 화구가 커요. 집에서는 못 따라해요? 아니 집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집에서도 가정에도 이제 좀 센 불로 해가지고 그 대신 물을 좀 작게 잡아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가정용 맞춤 찜닭 레시피. 먼저 닭을 준비하는 사장님. 닭 한 마리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찜닭용 닭은 어떻게 손질해야 하나요? 꽁무니 쪽하고 엉덩이 쪽 지방 모인 거하고 이제 목 뒷덜미 쪽을 제거한 겁니다. 제거를 해야 닭이 더 맛있습니다. 기름기가 많은 닭의 꽁무니와 목, 비린내가 심한 내장은 제거해야만 담백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제 먹기 좋게 닭을 부위별로 자르는데요. 그런데 닭고기의 두께가 얇다. 닭볶음탕하고는 크기가 좀 다르네요. 네, 찜닭은 바로 이제 해서 조리는 거라서 얇고 길게 이렇게 도리를 쳐야 더 간이 잘 들어가고 이렇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닭고기의 두께 차이 보이시죠? 하지만 닭 손질은 집에서 하기 쉽지 않은 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중에서 파는 닭은 이렇게 작게 안 나오잖아요. 가위나 칼로 이제 뭐 가슴 부분에 자르고 아니면 다리 부분은 이제 칼집을 내주면은 이제 더 양념이 잘 되기 때문에 더 맛있는 찜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질이 끝난 닭을 물이 든 냄비에 넣습니다. 이제 닭을 삶으려나 하는 찰나 생닭에 바로 간을 하는 사장님. 간을 바로 해야만이 닭의 간이 더 잘 배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바로 하는 겁니다. 아니야, 그 불순물이 있어서 한번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버리고 요리를 해야 돼. 삶아야죠. 네. 냄새 나요. 불순물이 떠오르니까 그거 제거하고. 좀 더 간이 잘 배일 것 같아요. 아니. 닭을 한번 삶은 다음에 요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간을 바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맛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실험해보기로 한 제작진. 닭을 한번 데쳤을 때와 생닭 그대로 넣었을 때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 정확한 실험을 위해 다른 모든 조리 과정은 사장님의 레시피대로 만들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차이점은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맛은 어떨까? 사전에 손님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맛에 대한 평가만 부탁해봤습니다. 그럼 맛평가 저희한테 해달라고는 안 돼요? 이게 약간 더 매콤하고요. 고기가 더 쫄깃해요. 다른 손님에게도 한 번 더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고기가 더 쫄깃하거든요. 속까지 간이 안 되고. 맞아요. 요거는 간이 속에도 배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닭 요리를 할 경우에는 한번 데쳐내서 하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찜닭의 경우에는 찬물에서부터 밑간을 해서 끓이는 것이 간도 잘 배고 색도 은은하게 잘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찜닭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국물과 닭이 부드러운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맛이야 그렇다 쳐도 생닭을 그냥 쓰면 닭 특유의 잡냄새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냥 간장이 아닌 거 아니에요? 다시 사장님의 레시피를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간장 다음에 넣는 이 갈색 가루. 아까부터 궁금했던 이것의 정체는? 커피입니다. 커피는 왜 쓰세요? 커피를 너무 해가지고 닭의 잡냄새도 제거하고 뭐 색깔도 좀 나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커피가 잡냄새를 잡아준다?
닭찜을 할 때 가장 닭찜의 색깔을 잘 내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간장과 커피입니다. 특히 이 커피는 닭의 잡내를 없앨 뿐만 아니라 닭 뼛속에 있는 누린내까지 없애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조금 넣어서 닭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맛있는 찜닭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뚜껑은 덮지 않나요? 끓을 때까지 뚜껑을 덮지 않으면 잡냄새가 날아갑니다. 이제 한 소끔 끓어오르면 표면 위에 떠있는 부유물을 걷어냅니다. 이렇게 하면 2번 손이 가는 일 없이도 맛있는 찜닭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고민되는 게 있다. 바로 간을 맞추는 일인데요. 찜닭 하면은 되게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그 비율을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사실은. 꼭 뭐 비율만 알면은 쉽습니다. 알려주세요. 정확한 비율을 알기 위해 먼저 물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물은 얼마큼 넣어야 돼요? 닭 한 마리 기준으로 물은 이걸로 한 대접만 하면 됩니다. 이 한 대접의 기준은 정확한 레시피를 위해 수치화해봤습니다. 200cc 맥주컵 기준으로 총 4컵, 총 800cc가 필요했습니다. 물과 닭 한 마리를 넣어주고요. 짠맛을 좌우하는 간장은 어떤 걸 사용할까? 진간장 써요. 진간장을 왜 쓰세요? 진간장 특유의 감칠맛 때문에 쓰죠. 간장은 총 13큰술을 넣습니다. 다른 거 없이 그냥 간장만 있는 거죠? 그리고 설탕을 넣더니 이어서 물엿까지 넣습니다. 단맛을 좌우하는 설탕과 물엿의 비율은 얼마일까? 설탕하고 물엿은 1대2 비율로 넣으면 돼요. 설탕과 물엿의 황금 비율은 1대2. 닭 한 마리 기준으로 설탕은 3큰술, 물엿은 6큰술을 넣습니다. 양파와 대파는 두껍게, 감자와 당근은 얇게 썹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감자를 찬물에 담그는 사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감자는 이렇게 해야 국물도 깔끔하고 뭐 이제 씹는 식감도 좋고 그리고 잘 으스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감자는 껍질을 깨끗이 벗긴 후 찬물에 약 10분 정도 담가 녹말을 뺀 다음 조리해야 간이 더 잘 뱄니다. 찜닭에 이것 빠지면 서운하겠죠? 바로 당면인데요. 당면도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당면 얼마나 불려야 돼요? 당면은 한 50분 정도만 불리면 됩니다. 물에 당면이 잠길 때까지만 넣은 후 약 50분 정도 놔두면 당면이 붙는데요. 당면 넣어놓고 시작. 이제 당면을 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체에 받쳐주는 사장님, 무슨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야 식감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요리를 했을 때 덜 불습니다. 주부들도 그럴지 물어봤습니다. 헹궜다가 그냥 넣는데 별로 물도 빠지는 것도 없는데 뭐 또 받쳤다. 그냥 지금 오늘도 물 다 빠져. 원래 물에다가 담가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당면은? 아, 물에다 담가놓고 쓰는 것보다가 이렇게 체에 건져서 쓰면은 당면의 식감이 더 살아납니다. 이번에도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똑같은 조건에서 한쪽은 불린 당면을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한 후 찜닭에 넣고 다른 한쪽은 불린 당면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과연 맛에 차이가 있을까요?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손님에게 당면의 맛과 식감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신중하게 맛을 보는데요. 차이가 있나요? 이게 좀 더 탱탱하고 이게 간이 좀 더 잘 배 있는데 저 위에 거보다. 왜 맛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찬물에 담궈놓은 당면을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찜닭에 넣게 되면 찜닭의 양념이 당면에 잘 흡수될 뿐만 아니라 당면이 쉽게 불지 않아서 아주 맛있는 찜닭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준비한 채소는 감자, 당근, 양파 순으로 넣어주고요. 사장님, 지금 넣는 건 뭔가요? 청양고추요. 청양고추를 왜 쓰세요? 청양고추의 매콤한 맛이 다른 맛과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래서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청양고추를 쓰죠.
이때 고추씨와 함께 넣으면 칼칼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른 청양고추를 넣고 후추를 약간 넣은 후 뚜껑을 덮어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찜닭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찜닭을 만들 때 뭐 다 중요해요. 불도 써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시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찜닭을 만들어내야 참맛이 나니까요. 조리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지켜봤습니다. 채소를 넣고 뚜껑을 열기까지 약 10분 정도가 걸렸고요. 뚜껑을 열고 한번 잘 저어준 후 대파, 간 마늘, 불린 당면 순으로 넣고 열과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렇게 약 2분 30초 정도 더 끓이고 나서 불을 끕니다. 갖은 채소와 당면이 어우러진 닭 요리의 진수. 어른들 입맛은 물론 아이들 입맛에도 완성 맞춤인 찜닭. 드디어 완성! 자, 이제 사장님의 레시피 정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생닭은 내장을 제거하고 꽁무니와 목에 기름기를 뗍니다. 그리고 양념이 고루 배게 하기 위해서 칼집을 내거나 얇게 잘라줍니다. 닭 한 마리 기준으로 조리 시 물은 200cc 맥주컵으로 4컵을 붓습니다. 간장 13큰술, 커피 1큰술을 넣고요. 센 불에서 끓어오르면 부유물을 제거합니다. 설탕은 3큰술, 물엿은 6큰술, 기호에 맞게 1:2 비율로 넣어주면 됩니다. 감자는 찬물에 10분간 담갔다가 전분을 뺀 후 넣어주고요. 식감을 위해서. 마른 청양고추는 한 줌 정도 넣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 10분간 끓여주다가 특별히 보여야 되는 재료도 없고 뚜껑을 열고 대파와 간 마늘 3큰술을 넣습니다. 한마늘집에 있고요. 당면은 물에 불린 후 약 5분간 체에 받쳐 물기를 빼고 넣으면 금세 붙지 않고 쫄깃한 면발이 됩니다. 다시 뚜껑을 닫고 약 2분 30초간 더 끓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콤한 양념 듬뿍 뺀 찜닭 완성!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가는데요. 정말 맛있겠죠? 혹시 중간 조리 과정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재료부터 조리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볼까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찜닭도 황금 레시피면 문제없겠죠? 호시탐탐 사장님 자리 넘보는 광민 PD 등장. 아, 그랬어요? 광민 PD가 만든 찜닭을 맛본 사장님의 반응은? 벌써 시식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사장님과 광민 PD의 찜닭 시식회를 진행했습니다. 다들 맛이 어떤가요? 좀 매콤하면서 맛있어요. 느끼하지도 않고. 광민 PD가 함께 맛은 있다고. 네, 잘 만든다. 시식 결과 둘 다 맛있다는 의견이 약 67%로 성공! 짭조름하면서 매콤달콤한 찜닭의 무한 매력! 이제 여러분도 집에서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